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오늘은 대부분 사람들이 뭐 미불용지, 미지급용지라고도 많이 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 참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도로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도로가 국가가 수용을 했는데 큰 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 중에서는 뭐 채무자의 어떤 그 사정으로 인해서 지급이 되지 않는 토지가 있어요. 도로에 속하지만 지급이 되지 않는 도로 용지가 있거든요. 토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흥시에 살다 보니까 시흥시에 좀 재미난 물건이 하나 나왔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불용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핵심만, 엑기스만 팍팍팍 말씀드릴 테니까 제 강의가 참 이해되지 않는다면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보시면 물건이 아이고 왜 이렇게 됐지? 예. 자, 2024경 8497이에요. 얼마 전에 10월 14일 날 매각이 됐습니다. 2,500만의 감정인데 4,700에 가져갔네요. 그러니까 2,600인데 와, 뭐 한 182%, 180%, 200% 가까이, 2배 가까이 가져갔네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미불용지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데, 자, 볼게요. 지목은 농지예요. 그죠? 농지고, 토지 매각이고, 12평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가만히 보면, 한번 내려볼게요.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쭉쭉쭉, 주유소가 있어요. 주유소 땅, 여기 이 땅이라네요.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땅이 이 주유소 진입로로 있는 이 땅이래요. 이 땅. 이 땅이라는데 한번 더 볼게요. 자, 어이구 여기 나왔네. 자, 주유소 여기 진입로잖아요. 진입로. 진입로 요렇게 요게 농지예요. 12평짜리. 12평짜리 농지인데 이게 주유소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무슨 그 터널 세차기 그런 건가 봐요. 이 땅이 지금 경매로 나왔어요. 이 땅이.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는 몇 가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주유소 허가를 맡을 때 허가 당시에 이 지금 12평 농지로 돼 있는 이 땅이 포함이 돼 있는지, 허가 당시에 이 땅이 도로로 또는 이 부지로 포함이 돼서 또는 이 사람한테 사용 승낙을 얻어서 개설을 한 도로인지 또는 진입로인지 일단 그거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요걸 확인해야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시청에 전화하면 되겠죠. 시청에 전화하면 번지수 불러주고 주유소가 있는데 이 땅이 있는데 이 주유소 허가 당시에 이 12평 지목이 농지인 이 땅이 사용승낙서가 들어갔냐 라고 물어보면 되죠. 만약에 사용승낙서가 안 들어갔다 그러면 이 주유소에서는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단 문제는 뭐였죠? 도로가 포장이 돼 있네. 사용자 승낙 없이 포장을 했다면 이건 불법이지만 만약 사용자가 또 허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확인해보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 이게 농지예요. 농지면 뭐가 필요하죠? 농지 취득 자격증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시청에 전화해서 농지증 되냐? 지금 주유소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포장도 돼 있다. 내가 경매로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진입로의 농지인데 이게 농지증이 발급이 가능하냐? 뭐 된다 그러면 땡큐고 안 된다 그러면 뭐 반려증을 주겠죠. 그럼 뭐 보증금은 최소한 몰수당하지 않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요게 한번 더 볼게요.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경우를 얘기했죠. 자, 쭉 내려보겠습니다. 보시죠. 이게 이제 그 월곶 IC로 들어가는 시흥 큰 대로예요. 제가 시흥에 살다 보니까 이제 잘 알죠. 큰 대로인데, 자, 그럼 만약에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요 부분이, 이게 이제 그 옆에 이제 뭐, 그 접도구역일 수도 있고, 뭐 완충녹지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게 도로잖아요. 큰 대로. 이게 아마, 8차, 10차선인가?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넓은 도로예요. 바로 여기 앉아 고속도로 입구고. 그러면 이 시청에서 전화해봐서 이게 도로는 말 그대로 도시계획시설이잖아요. 그죠? 도시계획시설이잖아요. 그럼 이 토지가 여기 645-6번지 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됐냐?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포함됐다.
그러면 뭘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럼 요게 그때 당시 보상이 이루어졌냐? 답변해 주겠죠. 보상이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제가 낙찰 받아서 요거 낙찰 받아서 보상 받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도시계획 시설 도로가 아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 사유지인 거죠. 개인 사유지 맞잖아요. 그죠? 개인 사유지면 어차피 여기 주유소로 들어가는 길목을 지금 제 땅이 낙찰받고자 하는 땅이 막고 있으니까, 그럼 요것을 뭐 알박기를 할 수 있는지, 그죠? 그런 것도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면 좋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저는 이런 도로를 통해서 남들한테 피해를 주고 뭐 도로 경매를 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세상이 뭐 저 혼자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남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건데, 제가 이 도로를 막음으로써 이 주유소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제가 정당하게 낙찰을 받아서 뭐 이익을 취한다는 것은 뭐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좀 제 정서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 낙찰 받은 분도 계시겠지만 저하고는 정서상 맞지 않지만 그냥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요렇게 몇 가지를 짚어봤어요. 자, 첫 번째, 요게 진입로 사용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이 주유소 건축 허가 시에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요걸 동의를 얻었냐 아니면 동의를 얻지 않았냐, 동의를 얻지 않고 동의를 얻지 않았냐, 그리고 그러면 또 주유소에서 지금 무단으로 포장을 해서 사용하고 있냐, 이 여부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목이 뭐죠? 농지죠, 농지. 지목 변경이 안 됐어요. 지목 변경이 안 된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도로는 그때 당시에 아마 동의서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고, 지목 변경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지목 변경은 그냥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 만약에 동의서를 해줬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함부로 알박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만약에 이 주유소를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주유소를 허가받기 위해서 도로에 이게 만약에 A 소유고 이게 B 소유예요. 그러면 A가 동의서를 얻어서 사용 승낙을 받아서 주유소를 건축하고자 했을 때, 이 주유소가 완공됐을 때 이것도 도로로 지목이 변경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목이 변경돼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976년도에 건축법이라는 용어가 처음 생겼어요. 그리고 1981년도에 도로대장이라는 말이 처음 생겼고 기재하라고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법정 양식은 94년부터 생겼어요. 실질적으로 94년 이전에 건축허가를 얻었다고 한다면 도로대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76년부터 도로대장이 생겼지만 도로대장이라 기재하라고 81년도에 법적 양식이 생겼고, 그 다음에 법에 규정돼 있었고, 실질적으로 법정 도로대장이라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대장 양식은 94년 7월부터 생겼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94년 이전에 만약에 이게 94년 이전에 건축이 됐다고 한다면 도로대장이 없을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냄새가 많이 나요. 일단 지목 변경이 안 됐고, 두 번째 요 부분 이제 농지라는 거, 농지이기 때문에 또 지목 변경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 볼 게 뭐죠? 이 주유소에 건축허가 연도를 사용해 하겠죠. 그리고 시청에 전화해 보는 건 필수고, 시청에서 전화해서 뭐라고 했죠? 이 주유소 건축 당시에 이 지목이, 그러니까 이 부지가 6456번 부지가 사용 승낙을 맡아서 도로로 개설된 거냐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도시계획 시설 도로냐? 도시계획 시설 도로라면 미분용지죠. 미분용지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미분용지라고 한다면 입장 들어가서 내가 보상 받으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되는 거고, 네 번째는 뭐였죠? 농지증.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미분용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저는 이게 아직 확인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낙찰을 받았습니다. 200%에. 미분용지면 제가 뭐 보상을 받으면 되는 거고, 미분용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서 알박기도 가능하겠죠. 알박기도 가능한데 어느 정도 저는 적당한 선에서 알박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주유소 사장님 입장에서도, 주유소 사장님이 낙찰 받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이 주유소 사장님 입장에서도 방어할 수 있는 거, 뭐 이 사람이 만약에 알박기 하는 사람이 공격을 했다 그러면 이 주유소 사장님도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우리는 모든 법은 그래요. 서로 법이 있지만 서로 합의를 해서 안 됐을 때는 법으로 가지만, 서로 좋게 합의 봐서 서로 윤인하는 전략을 찾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